정원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이에요. 눈에 띌 만한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타이밍을 못 맞췄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난 다음에 지금 이제 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실은 별 문제가 없어요. 저번 주인가요? 이제 호남 전국에 이제 개통이 없어가지고 접속을 이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접속 대기 중인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서 연말까지 437메가와트의 접속 개통을 확보해서 일단은 최대한 해소를 해보겠다고 하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뉴스에 뭐 대서특필이 됐죠. 왜냐하면 대서특필이 맞아요. 이 태양광은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전기 시대에 살면서 전기 에너지가 대단히 중요한데도 말고 불구하고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썩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채널의 어떤 구독자의 크기나 아니면은 이 뭐 어떤 뭐 좋아요 아니면 뭐 그 조회수를 봐도 아직은 사람들이 이 전기 에너지가 정말로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지 잘 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기 그지없죠. 어, 작년 연말인가요? 작년 연말인가? 제가 용량을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일단 전국 단위로 개통 조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없는 개통을 새로 만들어낸 거는 아니에요. 어, 그냥 늘상 하던 대로 태양광 발전소를 하겠다고 한전에다가 접속을 신청을 해놓고 신청하면서 이제 발전소 크기만큼의 이제 개통 용량이 일단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이제 대기 순번의 맨 앞자리 내지는 이제 공사를 할 거다라고 그래서 물량을 확정을 적어놓고 개통 용량 확정을 적어놓고 실제 공사를 하지 않아 가지고 용량을 그냥 그대로 붙잡고 있는 그런 현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그런 현장들의 장기간 개통 용량을 선점하고 있는 것들을 일단은 회수를 해서 그런 데서 용량을 회수해 가지고 작년 연말에 재분배하는 작업을 좀 했습니다. 제가 문서를 갈무리를 해놨는데 도저히 찾지를 못하겠고요. 인터넷 검색을 아무리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 기억에는 하여튼 강원도 강원도 춘천 횡성 그리고 홍천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전국적으로 물론 호남 경북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게 해서 용량이 그때 많지는 않았어요. 한 170메가 정도 그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그러니까 8월 29일 날 서초동에서 에너지관리공단 그다음에 한국전기안전공사를 포함한 유관 기관들끼리 모여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태양광 발전소가 개통이 없어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있고 또 공사를 거의 다 했어도 개통을 연결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가동을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용량을 재분배해서 연말까지 437메가와트라고 하는 꽤 큰 물량이에요. 이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겠다 했는데 그 이전에 이미 이제 계속 한전은 이런 이제 개통 재분배 작업을 계속 해 왔어요. 그래서 이 437메가와트 안에 그 전에 6월 달인가 7월 달에 약간 먼저 선행됐던 그런 작업분도 포함이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가 1차, 그리고 8월 중순에 2차가, 8월 20일 경우에 2차가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437메가와트를 용량을 확보해서 제공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다음에
후속 조치가 없었죠. 437메가와트 개통을 확대해서 제공하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렸는데 그 후속 조치가 나왔습니다. 9월 5일 날 나왔어요. 아니다. 9월 5일이 아니고 이게 언제 나왔냐면 9월 12일 날 나왔네요. 오늘이 이제 15일이니까 좀 늦었죠. 그런데 처음에 제가 이 내용을 접하고 바로 영상으로 만들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어, 일단 기본적인 그 내용을 띄워 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제 호남권 3단계 개통 재분배 공고라고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이제 한전의 홈페이지, 그러니까 한전온에 가면 개통조정란에 보면 떠 있는 공고문의 내용이에요. 호남권 3단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용량이 좀 많아요. 전체 용량이 244.3메가입니다. 그러니까 437메가였는데 절반이 훌쩍 넘잖아요. 그러면 연말까지 해도 그렇게 많은 용량이 재분배될 것 같지도 않은데 왜 12일 날 발표했는데 15일 날은 오늘까지 뭉개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냐면 12일 날 발표가 되자마자 이 내용을 알려드려도 별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그림에 보면 요 사순이라고 돼 있는 맨 오른쪽에 보면 9월 8일 마감 날짜가 9월 12일로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발표하는 날이 마감 날이었던 거예요. 아니 무슨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어? 재분배를 한다고 발표해 놓고 시간을 줘야 뭐 도전을 하든지 접수를 하든지 뭘 할 거 아니야? 응? 발표하는 날이 마감일이야.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한전에 가면 발전사 허가를 받고 개발행위도 다 받고 그 상태에서만 한전에다가 개통 용량을 신청해 준 서류들이 수북이 쌓여 있고요. 그 중에는 공사를 어느 정도 진행한 현장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이제 개통 때문에 늘상 태양광 발전소를 지금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런 막 고민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워낙 흉흉하니까 A부터 시작해서 Z까지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하고 완전하게 정해놓고 나서 뭘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는 겁니다. 찬찬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태양광 발전 사업은 행정 절차와 맞물려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한 단계가 지나면 다음 단계가 또 오고요. 그 단계에 필요한 것들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또 오고 그 단계 적어도 서너 개의 단계를 지나야지만이 최종적으로 가동을 하면서 전력을 이제 매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 의심이 가득한 사회고 좀 좋은 말로 하면 이제 불확실성이 높은 사회라고 할 수 있고 어떤 개인 단위로 축소해 보면 의심이 많은 사회다 보니까 아니 지금 내가 태양광 발전소 공사를 해놓으면 어쨌거나 한전에서 연결도 안 해줘 갖고 내가 전력을 송출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무슨 태양광 발전소야 그거 뭐 다 확인이 돼서 뭐 모든 게 가능하다 그러면 그때 하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마 이렇게 개통까지 다 확보한 다음에 태양광 발전소를 하려는 분들은 어쩌면 영원히 태양광 발전소를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저 혼자서만 유튜브에서 이제 REC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하방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어요. 연말에 있는 이제 에펙 정상회담에서 국내 REC 1메가에 지금 한 70만 원 정도 하는 이 REC를 이제
일본, 중국이 주축이 돼서 하고 있는 국제 인터내셔널 이제 REC하고 매칭을 하려고 하는 포럼도 이미 해서 끝났는데 그 포럼에서 어떤 내용이 의논이 됐는 논의가 됐는지는 발표가 되지 않고 있으니까 저는 알 수가 없죠. 어쨌거나 이제 그런 내용은 이제 연말 에이펙에서 발표가 될 거고, 일단은 국제 REC하고 국내 REC를 매칭하려고 뭔가 전문가들끼리 모여가지고 말을 했다는 얘기는 그쪽이 방향이라는 건 최소한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국내 REC를 하여튼 국제적인 REC하고 맞춰가려고 하는 것이, 아, 이 방향이 전반적으로 맞는 방향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제 RC 가격이 이제 계속 이제 하향할 거라는 생각들은 크게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왜 9월 12일 날 3차 호남에서 개통 재분배 용량을 공고를 하고 지역을 공고했어요. 여기에 이제 지역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이는데 이게 12일 날 발표되는데 왜 마감이 12일이냐면 금방 얘기했듯이 이 개통은 항상 모자란 상태거든요. 항상 모자란 상태이고 개통을 받으려고 한전의 배전 담당 책상에 서류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당연히 이제 승번이 있겠죠, 거기에. 먼저 접수된 수대로.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는 그 배전 담당자 책상에 놓여 있는 신청서만큼의 용량도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아, 나 기다릴 테니까, 어, 기다릴 테니까, 일단은 신청하고 기다릴게 하고 서류를 접수해서 배전 담당자 책상에 올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통까지 다 확보한 다음에 태양광 발전소를 하겠다. 그러면 못해요. 왜? 앞으로 점점점 태양광 발전소 개통은 계속 신청이 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악재가 있어도요, REC가 설마 없어진다 하더라도 태양광 발전소는 계속 늘어나요. 무슨 회계망측한 얘기냐고 황당한 얘기냐고 하실 분이 계신데 그냥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할게요.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 수 있는 비용을 가지고 지금 현재 태양광 발전소에서 만약에 REC가 없어지고 SMP만 받는다 하더라도 그 SMP로 만들어지는 수익을 다른 일을 해서 그만큼 낼 수 있나요? 그런 일이 있나요? 태양광 발전소만큼의 수익이 나는 게 있나요? 더군다나 태양광 발전소는 스타트하면 20년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정부가 만들어준 플랫폼이에요.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한 방에 뭘 하려는 것보다 이제 우리 이런 거죠. 이제 그 짧고 굵게 살래? 아니면 이제 가늘고 길게 갈래? 여러분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사업은 거의 대부분은 가늘고 길게 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면서 중간에 이제 수익의 양이 더 늘어나면 좋긴 하지만 수익의 양이 늘지 않더라도 처음에 정해진 수익만큼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오랫동안 갈 수 있으면 좋은 사업 모델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광 발전소를 하시려는 분들이 가장 큰 패착을 보이는 게 뭐냐면 발전 허가도 된대. 개발 행위도 문제 없어. 시장도 조사해서 전지판이 얼마고 인버터가 얼마고 공사비도 얼마인데 다 확인했어. 그런데 한전에 물어보니까 개통이 없대. 에이, 나중에 해야지. 이런 분들은 영원히 못해요.
개통을 신청하는 조건이 뭐냐면 발전사업 허가증하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돼요. 자, 발전사업 허가가 나면 이 허가증을 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정기 사업이죠. 그러면은 허가증하고 사업자 등록증 두 개를 가지고 한전에 개통을 요청합니다. 개통 요청하면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죠. 실질적인 허가 서류, 사업자 등록증이 첨부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법적인 서류예요. 그러니까 한전 담당이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말로만 내가 저 동네에 한전의 직원을 잘 아는데 내가 저 친구한테 나 여기다 태양광 발전소 할 거라고 얘기해서 몇 킬로 할 거니까 나중에 내가 하는 거에 대한 용량을 확보해 놔. 그냥 씨나라 까먹는 소리입니다. 왜? 업무라고 하는 건 공적인 업무는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류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증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를 한 개통신청서를 전력수급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걸 작성을 해서 배전, 한전에 담당하면 이게 배전 담당 책상에 올라가고요. 배전 담당 책상은 당장 개통을 연결을 해주지 못하지만 서류가 접수된 날짜 순으로 차근차게 분류해서 리스트업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통이 확보가 되면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개통을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들으시겠지만 국내의 전기 상황 만만하지 않습니다. 아유, 한국이 뭐 나라가 개떡 같으니까 응? 맨날 정치권에서 싸움만 하고 말이야. 응? 여당이나 야당이나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뭐 똑같은 새끼들이 맨날 그러지. 이렇게 마치 자신은 대단히 그 뭐라 그래야 돼?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입장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그 사람의 인생을 갖다 파헤쳐 보면요. 거의 대부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이라는 게 매 순간 선택의 연속인 거예요. 그죠?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물며 가장 기본적인 행위인 걸음을 걷는 것조차 일단은 왼발이든 오른발이든 일단 앞으로 나가야 돼. 그러려면 왼발을 선택해서 앞으로 나가든 오른발을 선택해서 앞으로 나가든 어쨌거나 선택을 해서 액션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마치 어떤 잘 균형 감각이 잘 갖춰져 있고 아주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어떤 공정한 입장인 것처럼 여야를 공이 싸잡아서 비판을 하면서 그 새끼들이 다 그 새끼들이지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은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냥 회색 분자예요. 사꾸라입니다. 우리가 회색 분자 사꾸라를 일단은 그런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먼저 보여요?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잖아. 그죠? 응.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니까 일단은 사쿠라 내지는 회색 분자라고 해도 어, 뭐 과한 표현이 아닐 거예요.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뜨끔하신 분도 계실 건데, 그리고 저한테 욕을 하실 분도 계실 건데, 어쨌거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정치 진영을 잘못 선택했더라도 어느 날, 아, 내가 선택한 게 이게 아니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 반대쪽으로 과감하게 옮겨서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그게 대단히 합리적인 행위인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그런 걸 잘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래요. 이 태양광 사업을 하는데도 똑같이 그런 행태들이 여기에 다 녹아듭니다. 그래서 이쪽도 아닌 것 같고 저쪽도 아닌 것 같고 이쪽도 긴 것 같고 저쪽도 긴 것 같고 해서 선택을 못 해요. 마치 타고난 선택 장애 같은 게 가지고 있는
선택장애 증후군 같은 걸 갖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지가 있고 내지는 지분 공간, 설치 공간이 있고 그리고 자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한전에다가 당연히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개통은 2030년 정도 돼야 아무 지역에서나 태양광 발전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될 거긴 하지만 2030년이 지나도 개통 쪽에는 정말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누군가 어떤 행위를 요청을 하면 거기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개통이 최종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바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철원을 좀 이제 다녀왔는데 도로가 새로 이제 신설이 된 도로입니다. 예전에 이제 조그만 길이 골목길, 농로랑 겸하는 그런 길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우회도로 형식으로 해서 왕복 4차로로 이제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 그 길을 지나다 보니까 길이 확장이 되면 여러 가지 부대 공사가 같이 들어오지만 한전에서는 100% 전봇대를 뽑아갖고 옮겨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수적으로 다가옵니다. 마침 제가 철원을 가는 때에 그 구간에 뭐 한전의 이제 고소차라고 그러죠. 바가지차. 대충 한 7, 8대 정도가 왕창 출동을 해가지고 전봇대 하나에 고소차 하나씩 붙들려 가지고 뭔가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창밖으로 이렇게 보니까 라인을 새로 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려가지고 물어봤어요. 지금 라인을 지금 깔고 있는 게 배전 라인하고 공용망을 깔고 있는데, 배전 라인하고 공용망에 대한 사진을 띄워드릴게요. 저 배전 라인은 지금 현재 전선은 어떤 걸 쓰나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전혀 문외한인 사람처럼 물어봤습니다. 뭐 전선은 얼마나 굵은 거 써요? 이런 것도 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힐끔 보더니 제일 두꺼운 걸 써요. 그러는 거야. 어차피 하는 거니까 제일 두꺼운 걸 씁니다. 그러는 거야. 제일 두꺼운 걸로 깔고 있어요. 배전망을 새로 깔고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몇 스케아 쓰세요? 그랬더니 다시 이렇게 쳐다봐. 그러더니 내가 좀 뭘 아는 사람인 걸로 이제 금방 이제 느낌이 왔나 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저 22,900V 특고화 배전망을 이제 설비를 할 때는 기본 사양이 90에서 250 스퀘어 전선을 사용하는데 이전까지는 그냥 통상 전기 부하가 많이 걸린다고 치더라도 150에서 160 스퀘어 정도의 전선을 사용해서 배전망을 구축했대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250 스퀘어 가장 굵은 전선으로 배전망을 구성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전선이 굵어서 힘들겠어요. 그랬더니 그렇죠. 아무래도 무겁고 힘들죠. 그러더라고. 그래도 뭐 장비가 좋아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왜 250 스퀘어로 배전망을 지금 구성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유 왜 그러겠어요. 태양광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내가 이 근처에 뭐 태양광 발전소가 크게 들어온대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뭐 도처에 태양광 발전소가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뭐 전국에 있는 이 변전소부터 시작해서 이 배전망의 전선들을 다 교체를 거의 대부분 해줘야 되는데 어차피 할 거 이렇게 공사하면서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올 걸 대비해서 공사를 해주는 게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더 돈이 좀 덜 들어가지 않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수고하십시오 하고 왔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면서. 각종 뉴스나 매체에서는 뭐 한전은 태양광이 설치되는 것들을 싫어한다. 그리고 전 사회적으로 태양광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잖아요. 그리고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현장에서는 이미 이렇게 이런 지역에 태양광이 이제 구축이 되는 것들을 대비해서 설비에 손을 댈 때는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구나.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분위기가 태양광 쪽으로 다 넘어가 있구나. 제가 이걸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내 나름대로는 그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래도 나름대로는 괜찮은 일인갑다. 이 시대에 맞는 일인갑다 하고 좀 기분이 좋아져 왔는데 배전망과 공용망을 가르는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알아두세요. 사진을 다시 띄워 드릴게요. 전봇대를 보면 저렇게 그 전봇대 맨 상단에 굵은 라인으로 세 라인 지나갑니다. 저게 이제 배전 라인이에요. 배전 라인. DL이라고 합니다. DL. 이게 이 DL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태양광 발전소 때문에 한전을 왔다 갔다 오면 왔다 갔다 다니다 보면 DL이라는 이름을 들어요. 디스트리뷰티드 라인입니다. 디스트리뷰트. 이 뭐 기여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배전, 여기는 이제 라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DL은 지역별로 뭐 예를 들어서 이름이 붙습니다. 제가 사는 양평이면 양평도 변전소가 있으니까 뭐 여기 양평 DL 내지는 양평 1DL, 2DL 내지는 이제 여기에 이제 면 단위로 해서 뭐 그런 쪽에 그 이름이 붙을 수 있고요. 양평의 변전소가 근처에 다른 지역에까지도 이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특성에 맞춰 가지고 이제 뒤에 이름이 붙어 옵니다. 보통 이제 변전소 이름이 붙어서 배전 라인들은 이제 운용이 되는 거예요. 그, 왜 2030년이 지나도 사실은 태양광이 아무 때나 내가 전력 개통을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느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고 싶어 하는 태양광은 1메가 이하, 뭐 1메가라 그래도요, 소용량이에요. 소용량이기 때문에 뉴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호남 지역의 전력을 수도권으로 끌고 오기 위한 초고압 직류 송전망이나 아니면 365 K볼트, 36만 5천 K볼트, 킬로볼트, 그 5천 볼트 고압 철탑을 세워갖고 전력을 끌어오는 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하는 태양광은 실제로 어떤 거하고 직접적으로 변전소하고 배전망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지금 변전소는 설비들이 냉정하게 얘기해서 굉장히 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낡았다기보단 구형 방식이에요. 구형 방식인데 이 변전소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전기를 연결했다 끊어주고 하는 개폐기. 그러니까 열심히 신형으로 지금 제작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납품이 돼서 저런 이제 개폐기들이 접촉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는 변전소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변전소를 출발해서 지역까지 전기를 이제 공급해주는 배전망도 중간중간에 뭐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온 데더라 내지는
뭐 근처에 뭐 커다란 회사가 들어와서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한다 했을 때 이 배전망의 전선 굵기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배전망을 재설계해서 좀 더 효과적인 이제 배전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30년까지 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그 지역별로 불균형한 어떤 전력의 분배를 큰 틀에서는 완성을 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작은 지역 단위까지 어쩌면 100km, 200km, 300km까지 태양광을 이런 아무 때나 할 수 있을 만큼의 개통 여건을 확보하는 건 2030년 지나도요. 계속 어쩌면은 그 이후로 10년, 20년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 공사고요. 이런 것들은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하기에는 일단 비용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드니까 대충 큰 뭐 대규모 송전망 아니면 초고압 직류 송전 뭐 이런 것들만 일단 구축을 해놓고 지역의 변전소와 지역의 배전망은 그때그때 수요에 의해 갖고 탄력적으로 아마 개선을 할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발전 사업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사업자를 내고 이 두 개의 서류를 첨부를 해서 한전에다가 개통 용량을 신청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지역의 실질적인 배전망 확장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국은 태양광 발전소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다 필요 없어요. 말로만 아무리 머릿속만 몇 천 번 태양광 발전소를 지었다 부셨다 해도 의미가 없어요. 일단은 발전사업 허가를 내셔야 돼. 그 다음에 발전사업 허가가 나오면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돼요. 그리고 한전에다가 대통 순번으로 전기를 신청해 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게 그런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 필드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이제 업체랑 만나갖고 협의를 하다 보면 업체들이 보통 어떤 조건을 요구하냐면 턴키 발주를 요청을 해요. 턴키 발주. 근데 이 턴키 발주가 제가 예전부터 문제가 있다고 왜 했냐, 왜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적한 결정적인 게 뭐냐면 허가부터 준공까지 일단 기간이 1년 이상이에요. 1년 이상. 요즘 같이 빨리 변하는 시대에 1년이면요, 강산이 변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년 이후에는요, 첫 번째, 분명한 게 전지판이 변해요. 전혀 다른 전지판이 나와. 인버터에 새 기능이 추가가 돼요. 이거 100%예요. 당연히 가격이 변동이 되죠. 물론 뭐 가격이 두 배씩, 세 배씩 이렇게 변동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통상 한 5% 정도씩은 가격이 상승한다고 예상을 해야 돼요. 더 결정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근 7, 8년, 거의 10년 동안 중국의 어마어마한 저가 물량 공세를 해서 전 세계 태양광이 사실은 많은 혜택을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 전지판의 가격이 엄청나게 낮아지고 또 엄청난 물량이 중국에 공급대기로 쌓여 있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태양광을 구축하기가 너무나 쉬웠어요. 싼 가격에. 그런데 지금 중국이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재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중국 내부에 자신들끼리 그 출혈 경쟁하는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중국 공산당에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없는 업체들을 도산을 시키고 있어요.
아마 내년 되면 전지판 가격 올라요. 지금 현재 전 세계 전지판을 중국이 한 90% 이상 장악을 하고 있어요. 뭐 실제로는 어떤 데서는 95%라고 통계가 나와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태양광은 중국의 전지판이 거의 완전하게 장악을 하고 있다고 봐도 돼요. 그런데 중국에서 물량을 조절한다. 물량을 조절한다는 얘기는 가격이 조정된다. 가격 조정이 바로 뒤따라온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태양광 발전소를 이제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태양광 발전소가 구축이 되는 비용을 당연히 참고로 해서 사업 계획을 세우시겠지만 최소한 1년 이후에 발전소가 건설이 될 것 같다면 지금 현재 잡히는 예산에서 플러스 최소 5%는 더 예산을 잡아 놓으셔야 돼요. 5% 이상이 들 수도 있어요. 전지판 값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인건비도 올라가고 공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대 비용도 올라가고 전기 자재 값도 조금씩은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하긴 뭐 5% 정도 오르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그 정상적이고 그리고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업체를 만나서 발전소를 구축하는 게 낫지. 뭐 그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가격도 싸면서 끝까지 책임져 주면서 기술력도 있고 사람도 좋은 업체를 찾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가격도 싼데 기술력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그리고 사람도 좋고 뭐 이게 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어, 그렇죠? 하여튼 이 호남권 3단계 이제 개통 재분배 공고는 이미 그 발표 날 이미 마감이 됐어요. 왜냐하면 새로 신청하고 자시고 할 거 없어요. 연말까지 지금 그러면 이제 이번에 244메가가 풀렸는데 전체 물량이 437메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50% 넘게 이미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한 40 몇 프로 남았는데 그 40 몇 프로 안에 지금부터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개통을 받겠다? 꿈도 꾸지 마세요. 안 돼. 왜? 대기 물량이 훨씬 더 많아요. 이 얘기를 거꾸로 뒤집으면 내가 좀 더 태양광 발전소를 빨리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리 발전소 허가 받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는 거고 발전소를 턴키 발주하지 말고요. 허가까지 자르고 그 다음에 실공사. 실공사는 어쨌거나 1년 이상 있다가 벌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한정 개통이 확보가 돼야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허가까지만 위임을 해서 소정의 비용으로 허가까지만 내고요. 아예 계약서 자체를 그냥 발전사 허가까지만 받는 걸로 해서 계약을 하세요. 거기까지만 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실제로 발전소를 이제 구축해야 될 때 그때 허가 내준 회사하고 이미 관계가 끝났잖아요. 허가 내주고 돈 다 받고 끝났어. 그러면 아주 자유롭게 이쪽 저쪽 견적도 받아보고 다른 업체의 어떤 차별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공사하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태양광 발전소는 만큼 수익이 나는 아이템이 없어요. 뭐 여기에 이제 사람 저한테 그런단 말이에요. 댓글도 많이 있는데 뭐 REC 없어지면은 태양광 산업은 뭐 할 필요가 없네. 하지 말래니까. REC 없어지고 S&P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예요. 물론 천천히 올라가겠지. 천천히 올라갈 거고 어차피 RPS 2027년 되면 종료예요. 끝나.
제도 자체가 없어져요. 그렇다고 REC가 없어지진 않고 뭐 다른 현실적인 어떤 시장의 개별 시장이 또 마련이 되긴 하겠지만 REC 가격은 현행 수준으로도 50% 이하로 떨어질 거는 자명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 있는 REC는 앞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계획을 한다 그러면은 아예 사업을 계획할 때 염두하지 말고 논외로 아예 제외하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REC의 변동 여지는 너무가 커요. 최악에는 REC 자체가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S&P는 아니거든요. S&P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제가 어차피 얘기했으니까 언제 한번 얘기했나? 여러분들은 이제 인터넷에서 댓글을 보고 뭐 관련 뉴스를 보다 보면은 이제 뭐 SMR이 이제 빨리 해서 해야 된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100일 기념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요? 그거 어디다 해요? 한다 해도 15년 걸려요. 지금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는 지금 당장 만들어야 돼요. 데이터 센터 때문에 발전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는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원자력 발전소는 첫 삽을 뜨고 최종적으로 준공해서 발전을 개시하는 데까지 아무 문제가 없이 정말로 순조롭게 해도 15년 걸린단 말이에요. 15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웃으면서 그러잖아요. 안 될 얘기 하지 말라고. 그냥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신재생 에너지밖에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에서 댓글에서 이 얘기를 꺼냅니다. 스몰 모듈러 리액터. 소형 원자로예요. SMR.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그림이 제대로 그려질지 모르겠는데, 자, 이 폭이 대략 한 5에서 6m 정도 됩니다. 높이 20에서 25m 정도 돼요. 이게 SMR 본체입니다. SMR은 수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게 완전히 몰드예요.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상부에 구멍 하나 있어요. 왜 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있습니다. 소듐이라고 하는 일종의 운전 제어제, 소듐은 이제 소금이에요. 운전 제어제를 넣어야 되는 구멍, 그리고 또 하나, 연료봉. 연료봉을 넣어야 돼요. 왜 연료봉을 넣어야 되냐면, 연료봉의 수명은 2년에서 아무리 길어도 4년밖에 안 돼요. 이번에 이제 그 웨스팅하우스하고 그 윤석열 정부에서 그 협의했던 그 원자력 그 계약이 예, 앞으로 이제 핵발전소를 만약에 만들게 되면 연료봉도 이제 웨스팅하우스에서 제공하는 걸 써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핵발전소 연료봉을 전부 다 해외에서 수입해서 쓰는 줄 알아요. 근데 아니야. 국내에서 그러니까 우라늄 원료를 사가지고 연료봉을 만들어가지고 공급하는 순수 국내 회사가 있어요. 독점이긴 하지. 왜냐하면 이게 시장이 딱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경쟁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는 거죠. 물론 이제 그 회사는 아주 안정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지는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망할 일이 전혀 없는 회사죠. 한국 핵연료봉 제조 공급 어쩌고저쩌고 하는 법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연료봉의 수명은 보통 2년에서 4년이에요. 이 SMR은 기본 수명이 12년이에요. 늘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늘려요. 왜? 열 수가 없어요. 12년 쓰면은
그냥 팩인데 문제가 여기에서 발생이 돼요. 물론 그 전에 이 SMR은 일반적인 핵 발전소에 비해서 효율이 50%밖에 안 나와요. 효율도 되게 낮아요. 하나 장점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통으로 만들어 갖고 아무 데나 갖다 놓고 발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입지에 대한 유연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얘는 냉각을 소금으로 냉각을 해요. 소금으로 냉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는 기본적으로 냉각을 이제 물을 이용해서 하니까 바닷가나 아니면 이제 엄청난 호수변이나 뭐 이런 곳에 있어야 되는 건데 이 SMR은 그게 필요가 없어요. 입지에 대한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대신 효율이 50%밖에 안 돼. 또 하나, 얘를 중간을 열어가지고 수리가 안 돼. 그래서 기존 12년이면 얘를 폐기해야 되는데 얘가 덩치가 어떻게 돼요? 얘를 못 여니까 얘를 통으로 폐기해야 돼. 직경 6m에 길이 22m짜리 SMR을 12년 있다가는 무조건 폐기를 해야 돼요. 저거 어디다 폐기해요? SMR 기술은 1950년대부터 있었던 기술이에요. 왜? 핵 잠수함에 들어가는 엔진이니까. 핵 잠수함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엔진이잖아요. 핵 잠수함이 보통 수명이 최초 설계할 때는 보통 한 20에서 30년 정도 이렇게 그 20년 정도로 그 설계가 돼서 핵 잠수함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핵 잠수함이 나온 지가 50년대부터 나왔으니까 지금 70년 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핵 잠수함이 이제 수명이 다 돼가지고 일단은 멈춰 있는 잠수함이 있을 건데 핵 잠수함을 그냥 폐기를 못 하고요. 해체를 못 하고요. 저쪽에 북극 이런데 그 북극 뭐 근처에 그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항구에다가 전 세계에서 퇴역한 핵 잠수함들을 다 모아놓은 곳이 있어요. 왜? 핵 잠수함에 핵 엔진을 해체를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이 나서 얘기해 봤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댓글이나 아니면 언론에서 SMR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러면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하고 무시해 버리세요. 불가능합니다. 핵 그 SMR이 이제 전문가들 얘기로는 앞으로 뭐 2035년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거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이제 효율을 많이 향상을 시킬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발전원으로서의 경쟁력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아마 그 정도 시점이 오면은 수소가 아마 상당히 진보해서 아주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형 모듈러 원전 SMR은 어쩌면 우리가 그냥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결국은 그냥 버려야 되는 그런 거의 의미 없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영상 또 얘기할 게 있는데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그 여러분들 그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태양광을 운영하시고 내지는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하려고 이것저것 알아보시다가 궁금하고 내지는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뭐 애로사항이나 아니면은 에피소드 뭐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나름대로 이제 기획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건데 그 아직은 정보가 많이 부족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알려주시면은 저한테 이제 새로운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도 도움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의미 있고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안에 저희가 이제 기획하는 프로그램이 두 개가 있는데 아직은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말씀을 안 드릴 건데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제 정원석 파워 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태양광 발전소 머릿속으로 수없이 만들고 주변 사람들하고 아무리 지었다가 부셨다가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구슬은 꿰어야지 일단은 가치 있는 물건이 되죠. 천리길도 일단은 걸음을 띄어야 됩니다. 한 걸음부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발전사 허가부터 하시고 발전사 허가를 내는 부분만 띄어서 발주를 내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개통을 확보할 수 있는 순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